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.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살고 있는 대구 달성군 사저가요.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이 채널 운영자였던 김세희 씨에 의해서 가압류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저를 살 때 25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가운데서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관련 영상부터 보고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!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!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.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. 지금 대통령 예우가 하도 돼서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환자가 이제 차이는 좀 있던 것 같아요.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사저가 가압류까지 되는 상황.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짚어보려면요.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 대구 달성군의 사저를 매입했을 그 당시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2021년 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죠. 2023년 3월 현재 거주지인 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게 됐는데 이 해당 사저는요.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 건물 3개 동이 딸려 있는 단독주택으로 2022년 1월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형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마련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유 의원 등은 가세현 측으로부터 매입 비용 일부를 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, 국정농단 사건으로 215억 원에 달하는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이 서울 내곡동에 있었던 그 자택을 압류당하기도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사저 매입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측근들이 나섰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네, 유영아 의원 등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가세현 측으로부터 돈을 빌린 내역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면요. 박 전 대통령 측은요, 김세희 씨 개인 명의로 해서 21억 원, 가세현 법인 명의로 1억 원, 그리고 지금은 결별했지만 당시 가세현에서 활동을 했던 이 강용석 변호사 명의로 해서 3억 원, 총 25억 원을 빌렸습니다.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세현 측이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극 도움을 주면서 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했던 것이 이 거액의 채무 관계를 맺게 된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당시 가세현에서 활동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 이 전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제가 직접 김세희 씨와 통화를 해봤습니다. 김 씨는 이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마음에 자신이 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거액을 선뜻 빌려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후 유영아 의원이 이 사저 매입 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. 실제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유영아 의원이 이 박 전 대통령과 자신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이 유 의원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세희 씨는요,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2022년에 25억 중에 15억은 변제를 했지만 자신의 명의인 9억 원 그리고 가세현 법인 명의의 1억 원 이렇게 총 10억 원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. 또한 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채무 해결을 위한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이 돼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를 했고
이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이 법적 조치죠.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난달 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. 하지만 유영하 의원을 비롯해서요,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또 좀 다릅니다. 네, 복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유영하 의원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역시 이 사저 매입 당시 25억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요. 사저 매입 당시에도 유영하 의원이 언급한 바 있는데요. 2022년 당시 유영하 의원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. 개인 간의 이제 사인 간의 채무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일정 부분 가세현이 도움을 준 게 맞고요.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도움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차용을 해서 갚아야 될 부분이고 대통령 생활하신 부분에서는 이제 가족분들이 계셔서 아마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주실 거고.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남은 채무액이 10억 원이라는 가세현 측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.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당시 가세현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엮어 만든 책을 발간했고 책 수익금을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한편 최소 10억 원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라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25억 원의 채무 중 이 금액을 빼고 15억만 갚은 거란 주장입니다. 또 박 전 대통령 측은요, 이 가세현 측이 해당 책으로 7억 원 가량을 벌었다고 알려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수익금 10억 원 보장 약속을 제외하고 실제 수익금으로 계산해도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빚은 3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실제로 책을 낼 당시에요, 가세현 책 수익금 가운데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겠다,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이러면서 홍보했던 게 또 기억이 나긴 합니다. 하지만 가세현 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. 이루라 기자, 김세희 씨의 주장 좀 더 전해주시죠. 네, 김세희 씨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이 책 수익금 10억 원 보장 이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책 수익금 역시 가세현 법인의 문제, 그러니까 가세현 법인에서 정산을 한 문제이지 이 지금 이 사저 매입과 관련해서 자신의 개인 명의로 빌려준 돈 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김세희라는 개인이 거액을 들여서 박근혜 대통령님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 거고 박근혜 대통령님 책, 그것을 가로세로 연구소가 출판한 것은 가세현 법인의 문제예요. 이거는 법률적으로 재판 들어가면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도 없는 건데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 하려고 지금 엉뚱한 논리를 지금 펴는 겁니다. 또 김세희 씨는 이 변제받은 15억 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. 박지만 이지 회장이 갚았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습니다. 그러면서 박지만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비용 일부를 그냥 갚아준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심도 같이 제기했습니다. 관련 주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박지만 회장에게 아니 지금 그 25억 원 중에 15억만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박지만 회장이 그 15억 그거 제가 드린 돈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결국은 박지만 회장 돈이었구나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. 그러더니 제가 10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. 그랬더니 박지만 회장이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때 바로 25억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 유영하가 15억만 줘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왜 15억만 줘도 된다고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더니 그 유영하가 이상한 사람이죠? 라고 박지만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. 실제로 앞서 들으신 2022년 당시 유영하 의원 인터뷰에서도요, 유 의원이 사저 매입금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생활비 등에 박 전 대통령 가족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상 박지만 회장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. 박 회장은 과거에 한국 400대 부자에 손꼽힐 정도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때문에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사저 가압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동생인 박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네, 박지만 회장의 재산이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요. 2010년 당시 재계 정보 제공업체인 재벌닷컴에서 조사한 한국 4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렸고요. 약 589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걸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.
이 때문에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사저가 가압류됐고 본안 소송에서 김세희 씨 측이 이길 경우 이 경매로 해당 사저가 매각될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박 회장이 나설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. 다만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이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 등이 발생을 할 걸로 보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살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사저가 가압류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저희 한라인에서 취재해본 바로는요, 이 가세연 유튜브 채널이죠. 이 가로세로 연구소 약칭 가세연의 김세희 씨와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, 정확히는 유영하 변호사겠죠. 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. 유영하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. 자, 이 사안에 대해서 패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글쎄 현재 양측 주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25억을 빌린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. 그런데 갚을 수 있었는데 25억을 다 갚지 않고 2022년에 15억만 갚았다.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안 갚은 10억 부분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 측하고 지금 김세희 씨 측하고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, 흔히 우리가 옥중서신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판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죠? 유명인들은 되게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회고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 책을 발간하려면 거기에 판권이라는 것이 별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.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지고 지금 양측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김세희 씨 주장대로 10억 원을 안 갚았다.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좀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법원은 지금 김세희 씨 측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일단 가압류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과연 그 10억 원이 갚아야 되는 돈이냐 아니면 일부를 변제를 한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다툼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사실 이 부분이 물밑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정말 소송으로 나오고 또 쟁점들이 또 보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. 일단 본안 소송도 계속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압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실제 이 가압류가 본안류로 바뀌어서 경매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물밑에서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적인 쟁점들이 서로 간에 첨예하게 지금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또 소송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